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갤럭시 Z 플립 5와 갤럭시 Z 폴드 5를 미리 사용해보고 왔습니다. 둘 다 잘 나왔는데 이번에는 역시 갤럭시 Z 플립 5가 주인공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Z 플립 5는 이미 루머로 유출된 정보가 많아서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대로 바깥쪽 커버 디스플레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1.9인치에서 3.4인치로 3배 이상 넓어졌는데요. 덕분에 플립을 닫은 상태에서 디자인 느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간단하게 날짜나 시간을 확인하고 간단한 알림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였다면 이제는 화면이 훨씬 커진 만큼 플립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죠. 다양한 위젯을 설정해서 이 3.4인치 화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캘린더에서 일정을 볼 수도 있고 날씨나 알람, 그리고 오늘 걸음수, 통화 기록, 타이머, 녹음기, 주식 앱까지 볼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젯을 많이 설정해 두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스크린 핀치로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손가락 2개를 꼬집듯이 조작하면 멀티 위젯 뷰를 통해서 열어둔 모든 위젯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제어 센터를 열어서 와이파이나 음량, 블루투스, 비행기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요.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전체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립을 닫은 상태에서 문자나 카톡 같은 메시지가 왔다고 알림이 오면 이 알림창에서 간편 답장 기능을 통해서 바로 답장을 할 수 있어요. 화면 하단에 작은 키보드가 표시돼서 여기서 직접 내가 타자를 입력해서 답변을 할 수도 있고요. 미리 저장된 간편 답장 중에 골라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문자 앱을 따로 지원하는 건 아니라서 내가 먼저 메시지를 쓸 수는 없고요. 알림바에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답장 보내기만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통화 위젯의 오른쪽 상단에서 다이얼 화면으로 들어가면 직접 숫자를 눌러서 원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셀피를 찍기에 완벽한 구조라는 건데요. 예전에는 갤럭시 Z 플립 4로 셀카를 찍으려면 내부에 있는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메인 카메라를 쓸 때는 굉장히 비좁은 1.9인치 화면으로 굉장히 어설프게 모니터링하면서 촬영을 해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커버 디스플레이를 확인하면서 셀카를 찍어보니까 진짜 시원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촬영만 되는 게 아니라 이 화면에서 바로 사진을 확인하고 넘겨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은 삭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렉스캠 기능으로 거치를 해두고 촬영할 때도 내부에 있는 카메라를 쓸 필요 없이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바깥쪽 메인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브이로그를 찍거나 쇼츠 영상 같은 걸 찍을 때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리고 이 커버 디스플레이 왼쪽 하단을 보면 움푹 파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깨알같이 잘 활용했더라고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앱을 여기에 표시해 주는데 음악을 플레이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재생 상태가 표시되고요. 터치하면 해당 뮤직 앱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스톱워치나 타이머, 전화 상태도 여기에 표시가 된다고 하네요. 굳이 예를 들자면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다이내믹 아일랜드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좌하단에 움푹 파인 곳을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하는 동작으로 홈 화면에 진입할 수 있고요. 홈 화면에 있는 상태에서 이 동작을 사용하면 저장되어 있는 쿠폰이나 삼성페이, 멤버십 마일리지 적립, 비행기 티켓 등을 꺼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작에서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아서 QR코드를 구현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QR코드도 들어갔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깨알 같은 기능을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전화가 오거나 알림이 울릴 때 갤럭시 Z 플립 5의 커버 디스플레이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포개듯이 한번 덮어주면 그대로 음소거가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애플워치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인터페이스인데 아침에 알람을 끄거나 회의 중에 전화가 울릴 때도 손쉽게 뮤트할 수 있어서 우아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방식의 인터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플립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설명할 게 엄청 많을 만큼 갤럭시 Z 플립 5의 변화는 드라마틱합니다. 다만 새로운 3.4인치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앱을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는 바깥쪽 커버 디스플레이 역시 그냥 스마트폰 기능을 100% 다 쓸 수 있는 완전체잖아요. 근데 플립 5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커지긴 했지만 자유롭게 모든 앱을 조작하거나 웹브라우저에 들어가거나 그런 방식으로는 쓸 수 없고 지원되는 위젯과 앱에 한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죠. 컬러는 그라파이트, 크림, 라벤더, 민트의 4가지 컬러입니다.
다른 건 이전에 나왔던 컬러랑 비슷한데 민트 컬러가 이번에 새롭더라고요. 크림 컬러에다가 민트를 한 2방울 정도 섞은 것 같은 굉장히 여리여리한 컬러인데 저는 이번에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플립 시리즈가 이 접히는 구조랑 이 정사각형의 사이즈나 이런 모양 때문에 약간 레트로 디자인 열풍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근데 전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커지고 나니까 예전처럼 Y2K 그런 레트로 감성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무게 자체는 전작이랑 동일하지만 그립감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왜냐면 접었을 때 힌지 부분이 들뜨는 유격이 거의 없이 정말 종이를 접은 것처럼 일자로 반듯하게 접히는 구조로 힌지가 개선이 되었거든요. 왼쪽이 전작인 갤럭시 플립 4 그리고 오른쪽이 신제품인 플립 5입니다. 신제품이 훨씬 더 깔끔하게 접히는 거 보이시죠? 힌지 구조를 개선하면서 두께도 2mm 더 얇아졌다고 해요. 자, 이제 갤럭시 Z 폴드 5도 한번 빠르게 살펴볼까요? 사실 폴드 5는 작년에 나왔을 때가 확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있었고 올해는 그냥 완성도를 조금 더 다듬었다는 느낌입니다. 얼마 전에 에디터 B가 갤럭시 Z 폴드 4 1년 사용기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무게가 가장 큰 숙제잖아요. 신제품인 폴드 5에서는 무게를 10g 줄여서 253g이 되었고요. 두께는 2.4mm 줄여서 13.4mm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 역시 힌지 구조를 개선해서 일자로 완벽하게 접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두께를 이렇게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접힌 모습을 옆에서 보면 정말 한결 깔끔하긴 하죠. 디스플레이 밝기는 1000니트에서 1200니트로 더 밝아졌고요. 피크 밝기만 비교하면 1300니트에서 1750니트로 더 밝아졌습니다. 신제품에서는 게이밍 성능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무게나 두께는 덜어냈지만 베이퍼 챔버가 38% 더 커져서 발열 관리나 성능 지속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폴드 사용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태스크바 기능을 살짝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원래 최근에 사용했던 앱이 최대 2개까지 표시되는데 이 기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설정을 바꾸면 최대 4개 앱을 표시해서 자주 쓰는 앱을 빠르게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폴드 시리즈의 경우 대화면 때문에 일반 바 타입 스마트폰보다 멀티 윈도우 사용이 40% 이상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최대 3개 앱까지 멀티 윈도우로 띄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팝업 창까지 포함해서 최대 4개 앱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감상에 많이 사용하는 플렉스 모드의 패널 부분 역시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편하게 다듬었더라고요. 이렇게 누르면 10초 앞으로, 이렇게 누르면 10초 뒤로 여러 가지가 더 편리해졌습니다. 컬러는 팬텀 블랙, 크림, 아이스 블루의 3가지입니다. 저는 실물로 봤을 때 아이스 블루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번 모바일 신제품에서 제 컬러 픽은 플립 5는 민트 컬러가 제일 예쁘고 그리고 폴드 5는 아이스 블루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네가 제일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만의 개취일 수도 있죠. 갤럭시 워치 6 시리즈 역시 함께 공개됐는데요. 추후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이 제품도 리뷰를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디자인도 바뀌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원클릭 버튼 방식으로 밴드 교체 방식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현장에서 제가 몇 번 뺐다 꼈다 해보니까 금방 적용이 돼서 정말 엄청 편하더라고요. 애플워치도 밴드 교체 방식이 이렇게 편하게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핏 보기에는 버튼을 누르고 뭐 끼거나 뭐 미는 방식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살짝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딸깍 밀고 다시 딸깍 당기면 되니까 이게 작은 차이인데 훨씬 더 직관적이고 손에 힘이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성능이나 다른 부분들은 아직 제대로 사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만간 회사 돈으로 갤럭시 Z 플립 5를 산 에디터 B와 함께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미리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잘 나갈 것 같은지, 어떤 제품이 좀 별로로 보이는지 솔직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